언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소통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상식, 순리 이런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이 오고 가지 않는 전혀 상식의 공통성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향해서 언어 도단이다. 언어가 길도자에 자를 단자, 언어의 길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도처에서 언어의 길이 끊겨서 전부 낭떠러지 벼랑 이런 언어의 험난한 황무지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비단 저만의 아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소연의 단도직입에서 또 이런 얘기 하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고 슬쩍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사건인데, 채널 24K에서 보기에는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요. 하여튼 뭐 좋은 위원회, 뭐 좋은 제도는 다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이 국가인권위가 최근에 교내에서, 학교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조례 때 걷어서 종례 때 주는 건 학생 자유 침해, 학교 규정 바꿔야,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교사들은 중고생들 휴대폰 중독이 늘어나는 추세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우린 매일 휴대폰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인권적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를 설정한 이제 목표를 보면, 목적을 보면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입법 목적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언제나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사회는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확립돼서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목적에 써 있는 이 언어들, 여러분들은 그 언어들의 의미를 얼만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있는 거죠. 헌법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은 나이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하고 상황에 의해서 제약되기도 합니다. 헌법상 그렇지요. 우리는 미성년자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특정한 권리 의무 행사를 하는 것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미성년자 제도를 두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기도 합니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이 가지지 않는 의무와 권리를 부과하기도 하지요. 이게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 법이 내려야 하는데, 이 법이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뭘 뜻하죠? 이 법 또는 이런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헌법에 다 있고 우리나라 각 법에 다 있는 걸 하는 거라면
그 법 지키는 기관들이 다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제재하는 사회적 규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위원회 왜 또 필요한가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적 기준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죠.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옥상 옥을 만들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거 뭐 있냐. 현장에서 꼭 법원까지 안 가고 법원 검찰까지 안 가고도 헌법적 다툼 안 하고도 그거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지킬 수 있도록 비법률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으니까 그런 기구 그게 있으면 되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지 못한 인권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두었어야지요. 그리고 그 규정의 한계를 명백히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조항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는 참견 안 하는 사건이 없고 참견 안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군대에 군인들이 휴대폰 가지는 문제까지도 다 인권위원회가 다뤘고 지금 학교에까지 가서 인권위원회가 그걸 다룹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러 와서 공부 시간까지 방해하면서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를 학교가 학칙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게 왜 인권을 제약하는 거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인류에게 시작되기 시작하고 제도화되는 첫 번째는 1776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기된 인권에 대한 조항입니다. 또는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세계 인권선언에 기초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인권선언들은 전부가 아주 추상적인 신이 주신 평등성에 기초한 인격, 인권, 자유 이것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법률적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좀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교수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나오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검색해요. 인터넷에 있는 답이 교수의 말보다 더 옳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게 인터넷의 세상이죠. 더구나 그런 행위들은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고 교수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막바로. 하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핸드폰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를 학칙으로 제약하고 스마트폰을 뺏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등교할 때 놓고 수업 끝날 때 가져가라. 그게 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성년자 규정, 형사불능자 규정 뭐 전부 다 없애야 되겠네요. 만일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태어난 그 시점에 있었던 아무 제약도 없는 그 상태가 다 인권이다 이렇게 합시다. 어린아이가 나 전 먹을 때 됐다고 그러고 우는데 어머니가 안 돼. 이 시간은 조금 더 있다가 먹어야 돼. 그래서 안 주면 그 소아 인권 침해네요. 어디까지가 인권인지 그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을 때 인권에 대한 정의를 그 한계를 정부 권력이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사회의 아노미를 극단적으로 더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그 현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이와 같은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이러한 인격을 자동으로 갖추고 태어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적정한 통제와 제약,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인류가 살아온 전 역사가 입증하고 있고 전 세계의 교육제도가 그것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그러면 교육 현장은 필연적으로 적당한 제재와 통제가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인 거지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존 러스키는 어린아이를 천사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없이 태어난다. 무능력이 특징이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 어린아이는 인류 규범이라는 거, 인간사회의 규범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염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천사일 수가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닌 이런 존재를 유능한, 천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염치를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와 백합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이와 같이 완성되지 아니한 인격체를 완성된 인격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 교육의 자주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기관입니까? 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이라고 생각 안 하나요? 학교의 교육자들이 생각해서 얘들이 공부하는 동안만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까? 그게 그대들이 생각하는 교육자로서의 입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입니까? 또한 제6조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명백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령의 권한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가 학교에 보내고 그 제도를 수용하면서 그 학교의 이와 같은 자주성과 중립성을 이해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원회가 왜 여기 쫓아다니는데요? 정말로 지금 인권위원회가 걱정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이 파행적인 정치 권력들의 바로 그로 인해서 침해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천부적인 인권인 행복권의 침해, 이것을 걱정해야 될 때 아닌가요? 권고안을 내려면 정부에 낼 장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가. 당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이 불안해. 우리 국민들이 당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려고 잠을 못 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익이 마구 흔들려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은 실제로 세계적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나요?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걱정할 정도로 한가하게? 어쩌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결정들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힘 있을 때 힘을 절제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웃의 인권을 지켜주고 이웃의 인권을 걱정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힘이 마구 나대는 세상, 그 속에서 자기 인권의 안전한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대한민국의 장관들,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향해서 인권적 권고를 냈다. 전 국민의 인권을 우려하는 권고를 냈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세계적인 국위의 신장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들을 향해서도 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걱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휴대폰 선생님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통제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